좀 달라요. 분위기도 그렇고 이 열기도 그렇고. 청춘 특집 서경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오늘 청춘 특집 함께할 분들 토니아, EXID의 한희정, 여러분의 선배겠죠. 지금 휴학 중인 정승환. 아니, 세상대에서 유명하죠? 유명해요? 정승환 씨.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무슨 과에? 실용음악과? 저는 실용음악과 재학 중이고요. 예, 몇 학번? 16학번입니다. 16학번. 16학번. 새내기네. 학교 자랑 좀 해줘요. 저희 실용음악 학부는 일단 시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또 가장 핫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현미 씨 키가 지금 계속 자라고 있는 중인가요? 네, 저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키가 안 크려고 지금 키 안 큰 한약을 먹고 있습니다. 안 크는 하냐? 몇인데요? 지금 189 정도. 앉은 키가 비슷하지 않아요? 미안한데 네가 좀 커요. 좀 뻗어봐요, 다리 좀. 승환 씨. 뭐예요, 뻗어봐요. 토니안 씨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청춘 특집이에요 오늘. 네네. 지금이 제 삶의 가장 청춘다운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다들 얼마 전에 완전체로 완전 돌아왔잖아요. 네. 어땠어요? 반응 뭐 최고였죠?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사실 생각보다 너무 뜨겁게 반응을 해주셔서 그럼요. 네, 놀랐고 그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죠? 어머님 연락이 잘 안 되세요. 네. 아니 심지어 얼마 전에는 번호를 저 모르게 바꾸셨더라고요. 번호 바뀌었다고. 가르쳐주고. 네. 어머님이 청춘이네 지금 보니까. 어머님하고 술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 가끔 이제 마신 적은 있는데 어머님이 근데 건강이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거의 너만큼 드세요. EXID랑 정승환 씨는 우리 오늘 서경대학교 학생들하고 비슷한 또래 아니에요? 요즘 특별한 어떤 고민 같은 거 있어요, 하니? 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어. 같은 게 좀 보편적인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저도 피할 수 없는. 정승환 씨는 뭐 또래들이니까 뭐 취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그렇죠. 그렇고. 이맘때 20대 초중반 때 고민이 딱 두 가지였어요. 저 여자애는 도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을까? 왜 나를 안 만나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고등학생 때보다 술이 약해진 것 같아? 백일주 같은 거 먹자, 백일주. 자 오늘 저 청춘 특집 저 고민 우승자에게는요 서경대학교 총장 장학금 2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대학교 학생들의 세 가지 고민이 저희한테 도착해 있습니다.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대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꿈 깰까요? 청춘은 원래 이런 건가요? 여자 문제로 여자 문제는 복잡해요. 진짜 푸릇푸릇하다. 목청이 달라요. 목청이 달라.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기분. 저런 때가 있습니다. 토니안 오빠가 여러분 보고 되게 이 젊음이 부러운가 봐요. 근데 나는 부럽지 않아요. 예. 젊음은 좋은데 돈이 없어. 자, 여자 문제로 복잡해요.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제겐 크나큰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랑해요, 나의 왕자님. 사랑해요. 그대, 내 입맞춤을,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좀 하라고. 그냥 해. 짜증나게. 진짜 뭐 하는 거야? 전요, 아주 심각한 여자 울렁증이 있어요. 여자 문제. 전혀 반대네요, 신동엽 씨하고는. 연기자가 여자 울렁증 어느 정도냐면 후배들이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럼 주인공 안녕하세요. 다시 보여줘, 어떻게 하세요? 선배님 식사하셨어요? 뭐죠?
여자들과 대화는커녕 눈도 못 마주치고 어쩌다 여자와 단둘이 있게 되잖아요. 어머, 저 손에 커피. 예? 손이요? 손 뭐? 으아, 뜨거! 손이 제멋대로 떨려. 뜨거운 커피를 손에 다 쏟았는데도 뜨거운 줄 모르는 상태로 그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때도 환자분 치료를 위해 옷 좀 벗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옷을. 대체 절 어쩌면 좋을까요? 대학 생활이 죽을 맛인데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동엽 씨가 사연 소개할 때 사투리 같은 거 잘못하고 표현 이런 거 잘 안 해주잖아요. 근데 오늘 제대로인데. 자기가 여자랑 관계된 건 잘해요. 가장 큰 문제는 이분이 연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더 그러니까. 뮤지컬 하죠. 무대에서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든 뮤지컬 연기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따가 미끄럼 타고 내려올 때. 눈 마주쳐요. 둘이서. 아유, 긴장해서 어떻게 해. 잡아줘. 자, 오케이. 기절시킬 수도 있어. 이번에 주인공 나와주세요. Three, two, one.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야, 무슨 인사를.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경대학교 뮤지컬과 재학 중인 14학번 서휘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그게 사실이에요? 여자 울렁증이 있다는 거 자체가? 네. 지금 확실하게 잘생기셨어. 근데 제가 키가 189cm고요. 그 다음에 밥을 한 끼를 이제 5에서 6공기를 한 번씩 먹어요. 그 정도를. 한 끼예요? 네. 우와. 상남자, 이제 남자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여자들 앞에 서면은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자신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선배님 식사하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쑥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모든 여자들을 생각할 때 너무 깊게 가는 거 아니에요? 얘랑 같이 이렇게 하고 얘랑 나랑 만나면 얘랑 나랑 안 돼! 너무 깊게 매번 깊게 가서 혼자서 근데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생각조차 못하게 제 마음이 그냥 떨려요.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자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근데 되게 슬프게 헤어졌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좋아하는데 왜 힘들어요? 제가 표현을 안 하니까? 손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어허, 이 녀석 보게. 아니, 사귀는데 손을 못 잡았다고? 손만 안 잡았다라는 거야? 아니면 손을 못 잡았다? 손 아예?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항상 손을 잡건 아니면 제 볼에 뽀뽀를 해주건 그런 거를 다 해도 제가 다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그 친구가 마음적으로 주고 그거 완전 상처받지. 아니, 여자친구가 볼에 뽀뽀해주고 다 이렇게 해주는데 그냥 혼자서 가만히. 받기만 한 거야, 계속? 그거는. 네, 그래서 정인의 장마라는 노래를 듣고 한참 되게 울고 진짜 정말이에요. 정말로 진짜 누가 거짓말이래요? 예. 정말로 슬퍼서 울고 아니, 근데 시도를 안 해봤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고 제가 시도를 하는 것조차
더 아픔을 줄 것 같아서. 억지로 막 하는 거 같고 예. 여자 입장에서 예. 억지로 막 하는 거 같고 예. 여자 입장에서 예. 아픔을 줄 것 질문하지 마. 힘들어하시잖아. 자기랑 바꾸면 정말 난리 나겠어요. 한 번 더 물어봐, 한 번 더. 그래서 그러면은 아니, 사람 많은데 쳐다봐야지. 예의 없게. 그래서 그러면 항상 여자친구 왜 날 봐요? 그러면 항상 여자친구 왜 날 봐요? 왜 날 봐? 뽀뽀는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네, 저는 뽀뽀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뽀뽀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요? 네, 한 번도. 그러니까 여자친구 여기 볼에다 이렇게 해줄 때 여자친구 해줬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여기 이렇게 해줄 때 고개만 살짝 돌리면 뽀뽀하거나 해는 건데. 야, 이거 전매 특허. 이거 형님 전매 특허. 아니, 고개를 안 돌렸다고요, 그냥? 아니, 아, 세상에 이렇게 순박한 분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뮤지컬 배우인데 여자 울렁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대에서 어떻게 하려고? 네, 안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인데 한 번은 볼에 뽀뽀를 하고 이마에 뽀뽀를 하는 씬이 있었어요. 남들은 뭐 그냥 가볍게 하는 거를 저는 너무 심각하게 못했고 해서 연습을 했어요? 혼자 연습을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연습을 했어요. 어디다가 방바닥으로? 뭘로? 아니 어디다가 하냐고 어디다가 인형이랑 베개 대박이다. 야. 약간 공주 인형 같은 거였나요? 아, 그런 인형은 아니에요. 파이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연습해서 성공했어요? 가서? 연습해서 성공했어요? 가서? 끝에 이제 가서 성공. 이거네, 이거. 끝에 그러니까 딱 했어요. 그냥 가볍게. 그 여자분 얼굴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연기잖아요 연기. 네. 연기인데도 못하면 어떡해.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고민이에요. 저로 인물의 옷을 입고 다가가야 되는데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노력을 해보셨어요? 매일 하루에 3초에서 5초 내지로 아이 컨택을 해라. 라고 해서 계속 좀 소박하게 그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쳐다봐야지 않을까요? 자, 쳐다봐봐요. 한번 해봐요. 가려드릴게요. 네, 가려드릴게요. 가까이. 자, 그치? 앞을 보세요. 눈 감고 있어봐요. 눈 감고 마음을 이렇게 눈 감고 있어봐요. 너무 지금. 떠시는 것 감고 있- 같은데? 그리고 천천히 하나, 둘, 셋 하면은 눈을 뜨면 돼요. 눈 감고 있어요. 눈 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근데 가까이서 봐요. 5초만 봐요 5초만. 아니, 그냥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안 되니까.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한이 이리 와요. 구체적으로 어떤 울렁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볼 때 떨리는 거예요? 아니면 막 무서운 거예요? 사실 몇 가지 상황들이 좀 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도 이건 대부분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빈자리가 있어도 그 옆에 성별이 다르면 보통 다 안 앉잖아요. 그 무슨 있으면 무조건 하는 거지. 무조건 하지. 몇 호기를 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빈자리가 있는데 바로 옆에 여성분이 앉으면 그냥 괜히 그래서 그냥 저는 서서 가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것도 사람들 많이 탔을 경우가 있었는데 키가 이 정도만한 여자분이 너무 이렇게 많이 붙었어요. 만 원이니까.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숨을 쉬면 콧바람 때문에 불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숨을 안 쉬어? 근데 이제 숨을 쉬려고 한정거장 뒤에서 내렸거든요. 숨을 쉬려고 내렸대. 숨을 쉬려고. 숨을 쉬려고 내렸대. 숨을 쉬려고 내렸대. 아 그럼 여자 있는 데는 안 들어가요? 무슨 가게 이런 데도? 들어갔을 때 만약에 여자 종업원들이 먼저 오면은 뭐 찾으시는 거 있냐 그러면은 아 없어요 이러고 제가 가요. 근데 남자 종업원이 있으면 아 혹시 이거 이런 사이즈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그냥 여자가 많이 무서워요. 엘리베이터. 여자 한 명 타 있어. 탈락 그러는 안 타요 그럼?
안 탈 때도 있고 정말 급하면 타고. 근데 여자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쁘다. 이렇게 딱 타고 있는데 문이 띵 열렸는데 혼자 보더니 자연스럽게 그냥 휴대폰하고 뒤로 돌릴 수 있어요. 아니 그럼 통화로 하는 건 여자랑 근데 통화하는 건 오히려 괜찮아? 저는 얼굴을 못 보는 거지 통화하면은 더 저를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여자들 중에 친누나와 뭐 어머님 빼고는 친한 이성이 한 명도 없어요? 편하게 지내는. 그냥 편하게 지내는 여자가? 제 옆에 이제 동기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저를 알고 저를 이해해주고 항상 매일 먼저 다가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떨어요 그 친구들 앞에서는? 네, 근데 그 친구들도 눈은 못 마주쳐요. 아직도? 그래도 5초가 리밋이에요. 이야 진짜 이거 세다. 진짜 고민이다. 안녕하세요. 뭐가 가장 센 것 같아요. 우리 지인분들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근데 정말 그렇게 여자 울렁증이 심해요? 저희가 이제 남자 동기들이랑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여자 동기들, 여자 후배, 막 여자 선배 오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아이고 약간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휘정이가 하도 그러니까 또 그런다 그러고 지나가고. 옛날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군대에 갔다 왔으니까 조금 후배들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작품에서 대본 이제 회의 같은 걸 하는데 교수님 제 생각에는요 하고 말을 한 다음에 갑자기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저는 여자다 보니까 휘정이가 그렇게 대할 때 처음엔 되게 이상했었어요. 얘가 휘정아 부르기만 해도 굳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딱 막아요. 못 다가오게. 그러면서 피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올해로 휘정이 안 지 5년 차예요. 그러니까 5년 되니까 이제 얘는 원래 이런 애구나. 저 동기는 편하게 쳐다보세요? 저 동기가 아까 제가 말했던 친구 중에 한 명. 먼저 연락하고 편하게 해주는. 네, 3초에서 5초 정도 가능하고 먼저 계속 다가와줬던 1년에 1초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공연 준비할 때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여성 파트너와 이제 눈을 마주친다든지 심지어는 뭐 스킨십을 하는 경우에 이제 휘정이가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이제 저희가 대책으로 눈을 마주칠 때는 그 사람 미간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는 것조차도 잘 못하고 뭐 시간을 지속을 못하니까 이제 연습 시간에 굉장히 지장을 주는 경우가 꽤 있죠. 스킨십 얘기할 때 했던 게 저거든요. 제가 상대 역이었었어요. 그거 할 때 부부여서 제 볼에 이제 정말 짧게 쪽 하는 거였는데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좀 짜증이 나서 그냥 빨리 하라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계속 미안하다고 그냥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지체되니까 결국 교수님이 휘정이는 한 번도 뽀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세 명 세워놓고 계속 시키셨어요. 혼자서 계속 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이렇게 릴레이로 쭉쭉쭉 했어요. 그렇죠. 네,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찾은 거예요. 어느 정도 감을. 마지막에 그거 익혀서 그대로 해보라고. 아니 근데 정말로 이게 무슨 계기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무슨 이런 계기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확 변하게 되는. 어렸을 때.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중학교 때 이제 빨리 점심시간에 농구랑 축구를 하고 들어와서 바로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더운 거예요. 남색 조끼를 벗었는데 막 겨드랑이랑 발 그리고 등에 지도들이 그려졌잖아요. 아니 땀나니까. 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뭐. 네, 근데 그 사소한 거를 친구들이 이제 더러워 뭐 냄새나 빨리 저리 가. 여자들이. 네, 특히나 여자애들이 남녀공학이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닌가. 네, 굳이 따져보자면 그게 있는 것 같다. 네, 그때부터 계속 자신감이 위축됐던 것 같아요. 난 냄새 나는 애구나. 근데 땀 나면 다 나죠. 사람은 땀 흘리면 다 나는 거고 안 흘리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네, 되게 소심해서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피하고 회피를 할수록 좀 더 오해를 사실 살 수가 있거든요. 맞아.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항상 막내예요, 어딜 가든. 그래서 형들이랑 있을 때는 좀 형, 밥 먹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짱을 끼기도 하고 그거를 모습을 보면은 여자들이 이제 형 정체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자애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서 네. 남자 선배한테는 그렇게 하니까 오해를 하는구나. 친구들 입장에서 또 걱정되는 거 있어요? 걱정되는 거? 여자 울렁증도 있는데 휘정이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 자존감이 바닥에 있으니까 옆에 누가 오든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나? 나한테 왜 이러지?
다가오기도 전에 문 치고 문 닫고 오지 마세요. 휘정이는 외모에 대한 스스로 컴플렉스가 약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남자들끼리 그냥 장난치거나 이럴 때나 잘생긴 팀, 못생긴 팀으로 나누는데 전 잘생긴 팀이거든요. 저도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이제 팀을 나눌 때 그러면 나는 그냥 못생긴 팀으로 갈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거기서 장난을 쳐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저희는 그런 걸 야, 원해서. 너 절로 가 그러면서 막. 예, 그런 거 해야 친구들끼리 되는데 원래. 재미가 없어지고. 일단 휘정이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전혀 못하는 성격이에요. 처음 입학을 했을 때 가장 힘든 스텝 파트가 무대 감독 파트거든요. 맨날 밤을 새야 되고 뭐 갖은 비난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극장 식구 힘들지. 네, 본인이 그것도 거절 못 해가지고 맡게 되고 다 떠맡는구나, 다 떠맡고. 한 학기 1년 이렇게 동안에 본인이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받고 아니 근데 이 여자 앞에서 울렁증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배경은 제 가정 상황인데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경상북도 대구, 그리고 칠곡, 인천 이렇게 많이 거쳐서 살았어요. 이제 집안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저랑 누나를 그렇게 다 내보낸 거예요. 아버지랑 어머니는 하시고. 이혼하시고. 네. 고모손에 처음에 키워지다가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키워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돼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됐어요. 셋이서 사는데 최근에 너 뮤지컬 하지 마 이제 돈이 없다 아빠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길래 일주일에 이제 한 6일 동안은 계속 연습을 새벽 연습까지 하고 그 다음날 하루 쉬면은 단기 아르바이트나 택배 상하차나 아니면 뭐 공사장 가서 이렇게 일해서 생활비 일주일 거를 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자신감이 없고 12월 달에는 이제 좀 나쁜 생각을 해서 실행까지 옮겼어요. 옮겼었는데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면은 막 삐뚤어지고 막 쉽게 포기하고 뭐 이런 경우인데 지금 너무나 훌륭히 아주 잘 컸는데 뭐. 떳떳하게 자신 있게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이 바로 제 동기들이거든요. 2주 전에 동기들이 딱 저를 부르더니 지금 우리가 이 주는 돈을 너가 받았으면 한다라고 하면서 40만 원 정도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실랑이를 하다가 우리가 바로 네 가족이고 우리가 네 형 누나들이라고 생각하고 너가 밥을 편하게 먹는 게 보고 싶다. 돈 받아라 라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동기들 앞에서 좀 울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여기 있는 친구들이다. 그때 그 여자 동기들이랑 다 고맙다는 얘기 했어요? 사실 여자 동기들 지금 눈도 못 마주치고 해서 여자 동기들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못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동기들이? 저희는 학교에서 모든 시간을 같이 있어요. 저희는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같이 있는데 아까 휘정이가 얘기했다시피 식당을 가면은 꼭 밥을 막 대여섯 그릇씩 먹어요. 쟤는. 근데 요즘에 갑자기 이제 점심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일이 있다고 아니면 또 다음 날에는 배부르다고 말들을 하길래 이제 저희가 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용돈을 좀 아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 주면 휘정이가 밥은 좀 챙겨 먹고 다녔으면 좋겠다. 동기들이 그냥. 멋있네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꿈이 뭘까요? 참 웃기시겠지만 저도 배우가 꿈입니다. 뭐가 웃겨? 하나도 안 웃겨요? 뭐가 웃겨? 하나도 안 웃겨요. 당연히 지금 뮤지컬 배우고 뮤지컬 하고 있는데 지금 뮤지컬 배우는데 뮤지컬 배우가 진짜 한 개도 안 웃겼어, 지금. 뮤지컬 하면서 지금 웃기려고 한 거예요 지금? 롤 모델이 있어요, 혹시? 조정석 씨. 아우 최고죠. 납득이. 네. 납득이는 굉장히 여자를 잘하는 역할이거든요. 한번 여기서 살짝 보여줘요. 해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키스라는 거는 말이야. 봐봐. 자, 키스라는 건 말이야. 이렇게 입술이 딱 붙잖아. 그치? 이게 개혀. 이게 네 혀야.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르르 이렇게 만난다고. 비벼. 막 비벼. 비벼. 막 비벼. 존 비벼! 존 비벼!
아, 근데 되게 자연스러우셨어요. 얼마나 해보고 싶었겠니? 뮤지컬 배우시라고 하니까 노래 조금만 들어볼 수 있어요? 참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참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가을밤 잠 못 들던 사랑 준 사람 꼭 그래도 해내야 돼. 한 번만 꼭 해내야 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자란 게 없는 사람인데 뭘 지금. 노래도 잘하고. 자, 저는 아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 너의 그 음탕함만 없으면. 저도 뭐 어렸을 때 할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뭐 엄마는 이제 또 일하러 가셔야 돼가지고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자라고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막 바지가랑이 잡고 내가 막 나 데려다 달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 후에 집으로 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졸업식 때 아무도 못 오셨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저는 늘 끝나고 친구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눈치 보면서 짜장면을 먹고 근데 그런 모든 결핍이 나중에 좀 어른이 됐을 때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갖고 있는 그 결핍은 자존감이 낮아지라고 있었던 결핍이 아니라 나중에 진짜 아주 멋지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자양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자친구는 그럼 뭘 제일 해보고 싶어요? 전 동물원 가고 싶어요. 동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정화 씨 동물원 가고 있으니까 되게 매력 있어요. 네. 동물원 데이트 가고 싶으신 여자분들 좀 계시죠? 가봐요. 혹시 지금은 학교에서 이렇게 좀 약간 저분 참 괜찮다, 저 친구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요? 이제 사실 마음이 좀 가는 친구가 있어요. 같은 과야? 네, 같은 과인데. 저 동기들은 알고 있구나. 동기들 알아요? 밝히긴 하네. 저 4명은 아닌 거잖아요. 네? 뭐라고요? 그쪽은 아니래요. 그쪽은 아니래요. 아 깜짝이야. 네, 그쪽은 아니래요. 고백 한번 해봐요. 살짝 연습해볼까? 어떻게 고백할 건지. 지금 우리 한이가 만약에 진짜 눈을 봐야 돼. 일어선 톤이야는 뭐 일어선 톤이야는 뭐 제발 좀 가운데서 걸리적거리지 좀 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미끄럼틀 한번 타고 와. 용기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렇지. 한다. 그렇지. 할 수 있어. 아니야. 잘한다. 눈 보고. 눈 쳐다봐. 나랑 동물원 갈래? 그래, 동물원 가자. 아, 진짜 죄송해요. 뭘 죄송해? 뭘 죄송해? 아, 진짜 죄송해요. 뭘 죄송해? 뭘 죄송해? 되게 많이 좋아졌네요. 그쵸? 시간 짧은 사이에 짧은 눈도 보고. 딱 보면 본인들이 느끼잖아요. 지금 어때요? 아까보다 나아요? 아까보다는 좀 나아요. 아까는 낫지. 아까 달려서 여기 달려서 왔잖아요 여기를. 근데 나는 이게 좋게 생각하면 연기자한테는 이게 다 자산이거든. 이 감정이 다 새겨서 이 감정으로 풀면 돼. 누군가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무대에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거든. 네. 자, 우리 동기들 주인공에게 응원의 한마디 아니면 뭐 노래? 노래? 뮤지컬 할 거니까. 사랑해 내 목소리가 아닌 내 가슴이 하는 말 난 널 위해 숨을 쉬고 널 위해서 사는 걸 그게 나의 전부란 걸 이야, 살만해.
힘 있는 노래로 한 소절만씩. 하나, 둘, 위, 셋, 아래, 넷. 힘내요, 진짜 힘내요. 친구분들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런 친구 5명 있으면 난 무서울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그래, 같아요. 멋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동기들한테 너무 고맙고 되게 미안하면서도 되게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항상 옆에서 막내라고 또 이렇게 챙겨주고 해서 모든 동기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마워. 정화부터 한번 가볼까요? 엄청난 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니다라고 하고 싶어요. 고민 너무 고민이죠. 근데 알겠어요. 고민이군요. 시원하다. 네. 스스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네. 본인이 조금만 더 노력해서 극복하시면 이 고민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 시작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누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게 고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존감 문제로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 근데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주인공의 입장에서 고민이 공감된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됐습니다. 과연 몇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제목은 청춘. 원래 이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화콘텐츠학과 16학번 여대생입니다. 다들 청춘은 야 좋을 때다. 그때를 즐겨라. 하는데요. 수업하랴, 과제하랴, 취업 준비하랴, 거기다 스펙 쌓으랴. 대체 뭐가 좋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과 동기 언니에 비하면 저는 헐 나은 편입니다. 언니, 수업 가기 전에 같이 점심 콜? 노? 바빠. 언니, 오늘 공강인데, 뭐 할 거야? 알바. 그럼 내일 주말인데, 내일은 뭐 할 거야? 알바. 학교 생활만으로도 엄청 바쁘면서도요. 글쎄 알바를 3개나 병행하고 있답니다.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 2개도 힘든데 3개나요. 문제는요. 매일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는 통에 온몸이 종합병원이라는 겁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건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사연 들어보니까 각자 어때요, 토니야? 저는 또 역시 제 얘기를 듣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지금 허리 아프죠? 예? 여기는 40대면서 허리가 모든 아프고. 몸이 아프죠. 모든 몸이 아픈데 네. 일하는 게 사실 즐겁고 할 게 일밖에 없어요. 저는 걱정되는 건 좀 몸이죠. 몸은 좀 저도 그래서 자주 이제 링거도 좀 맞고 좀 챙기긴 하거든요. 건강식품도 많이 먹고. 정말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일에 시간을 쏟고 있는 거라면 엄청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ESID는 진짜 요즘 몇 시간 자요? 일주일 통틀어서 뭐 한 5시간, 6시간 잘 때도 일주일에 있고. 5시간? 활동할 때는 사전 녹화하고 차에서 진짜 자죠, 주로. 말이 안 되는 일주일에 스케줄. 5시간. 와. 일단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와주시죠.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문화콘텐츠학과에 재학 중인 16학번 22살 김가연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거야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몸이 아프다고 얼마나 아프길래 아파? 쉬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 쉴 틈이 없어요. 알바 3개를 돌리는 네. 거면. 아니 얼마나 아픈데 그 스케줄 어떻게 되는데? 그거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직접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요? 전이동조는? 네네. 맞네. 알겠어요. 남자만 짜잔. 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약속?
공강이나 주말에는 카페 서빙 알바를 하고 있어요. 가만있어 봐. 1시부터 7시까지 가요? 네네네. 목요일까지 3일간은 8시부터 12시까지 근로라고 했거든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근로 근로장학생?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로장학생? 5일 동안 그걸 하거든요. 행사 알바는 뭐 어떤 행사예요? 이게 화장품 행사 나레이터를 하고 있는데 야, 연합뉴스 참고하는 저희가 한국 직업 방송에서 코너를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대외 활동을 언니가 하고 있어요. 이게 참관하고 밥을 못 먹고. 봉사활동을 새벽 4시까지 해. 근데 이게 이 대외 활동을 하는 거라서 뭐 영상을 편집한다거나 새벽에 하게 되는 그렇지, 거예요. 편집하면 새벽까지 하지. 네. 예. 그럼 그 뒤에 또 올해 언니가 공연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어서 매주 노래나 춤 공연 연습을 동아리? 직접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또 연습을 진행하고 뭐 연습이 일찍 끝나거나 하면 밥을 먹는데 바빠가지고 뭐 삼각김밥 하나, 김밥 한 줄 끼니를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도 불량이고 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몸에 힘도 없어서 빈혈도 있고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방치를 하는 것 같아서 아니 일요일 날 약속은 뭐예요? 약속 그냥 언니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으면 바로 사람들 모여서 약속 잡고 놀 거 다 놀고 하거든요. 인맥 관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맥 관리. 일주일에 한 번 있어요. 오전에 저희는. 술 먹어요, 아침부터? 저는 보니까 이분의 목표가 딱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회장님이 되시고 싶은. 그룹 회장님? 이분이 약간 좀 성격이 가만히 못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또 쉬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좀 공감이 가는 게 저도 하루 만약에 쉬는 날이 생기면 자꾸 스케줄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그래, 맞아. 그거는 그냥 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만나서 한번 여쭤보자고요. 목표가 정말 토니 안이 꿈꾸는 것처럼 제 회장님이신지. 네. 예, 예. 자, 주인공 어디 계세요? 저기 고민 언니. 안녕하세요. 이게 생활 패턴을 유지를 하려면 좀 잠도 자고 끼니도 챙겨가면서 뭔가 지내야 되는데 요즘 너무 심하다 싶거든요. 지금 당장 저한테 막 무리가 오는 것도 없고 꿈이 기자도 되고 싶기도 하고 작가도 하고 싶고 연출가도 해보고 싶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면서 어떤 꿈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게 다 스펙이 되니까 취업을 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얘기만 들어서는 또 맞는 얘기예요. 공연 동아리 활동도 한다고 들었는데 꿈이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활동이? 이렇게 젊을 때 아니면 언제 춤추고 노래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공연장에서. 그래가지고 동아리는 하고 싶은 거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아, 거기다 알바를 3개씩이나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학교 홍보실에서 근로 학생을 하는데 이게 학생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카페에서 커피 알바하고 있는데 이제 손님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좀 여유로운 편이고요. 화장품 가게 앞에서 나레이터 모델 알바를 하는 건데 뭐, 안녕하세요 오늘 전품 세일입니다 들어와서 구경해보시고 해서 어머 언니 입술 색깔 너무 잘 어울린다 들어와서 이거 보고 가세요 이런 거. 이게 수입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래가지고 네 수입이 정말 좋아서 이것도 끊을 수 없는 알바 중에 하나죠. 이제 알바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이 4남매거든요. 제가 첫째, 제 쌍둥이 여동생, 그리고 셋째가 15살, 그리고 넷째가 12살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 혼자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죠. 저희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니, 본인만 책임져도 그게 어디예요? 그럼. 밥이랑 생활비를 책임진다. 후배는 너무 스케줄이 빡빡하다. 이거 고민이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빡빡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대학생들 분들 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중에 이분만큼 나도 스케줄이 빡빡하다. 더 빡빡한 분도 있어요? 나도 알바 한 3개 한다. 나도 바쁘다. 없어요. 혼자의 유일해요. 지금 알바하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 알바하고 있다. 알바 2개 한다, 2개, 2개. 알바 2개 한다, 2개, 2개. 2개 한 분 나왔어요. 2개까지는 있네. 2명이네, 2명. 쌍둥이 동생도 2개. 두 개 하고 있고. 2개 한다는 남학생. 어떤 거예요? 저 주말에 이제 아침 8시에 일어나서 3시에 PC방 끝나고 4시부터 이제 레스토랑 알바. 주말 대단하다. 주말만. 그것도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죠. 본인이 알바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일주일을 알차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왜 가정으로서의 책임감을 저렇게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아는데 나이에 비해서 너무 알바비를 벌어서 엄마한테 생각. 아유. 실언이에요? 얼마나
언니가 정말 투철하게 일을 하고 생활하는지를 아니까 울컥하는 거죠. 엄마한테 알바비 벌어서 생활비를 보내준다거나 동생들 학원비를 보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장녀로서의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옆에서 보면 가끔 안쓰러워요. 학생의 본분은 대학생이니까 수업에 열중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수업 시간에 가끔 졸기도 하고 과제 제출 기한도 가끔 늦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언니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성취감을 못 얻을 것 같아요. 다 열심히 하는 편이어서 학업 성적 한 3.8 정도 나와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3.8이면 완전 잘 나온 건데? 상당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 잘하고 있는 엄청 잘하는 거지. 응, 애써 불쌍하게 당신은 몇 시에요? 애써 이야기 역효과야? 스토리텔링이야? 까보자. 누가 이야기 만들어내는 거야? 언니가 악착같이 그렇게 알바를 하고 돈을 벌어서 남는 돈으로 화장품 사고 옷 사고 또 아니, 시간 그거- 조금 남으면 약속 잡아서 돈도 쓰고 쉬지도 못하고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학점 3.8 나오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고 엄마한테 돈 주고 연애는 해요, 연애? 연애 그럼 하죠. 진짜로? 야, 멋있게 사네. 여기서 언제 하는 거야? 약속. 일주일에 한 번 만나네. 시시가? 시시? 약속에서 거기 약속. 약속 있죠. 이름이 아니야. 아이고. 어디요? 어디요? 봉사활동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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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사실만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보면 큰일 나요. 예. 가끔 저녁 한두 시간 먹을 때나 일요일 날 시간 날 때 만나는 거죠. 불만이 많겠어. 그러면은 그 동생은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 최근에는 2, 3주 동안 장염을 앓다가 그새 7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때 입원을 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돈도 입원비가 많이 들기도 하고 자기는 할 일이 너무 많다, 약속도 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통원 치료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병원에 그렇게 중간중간 가는 게 더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류성 식도염 있고 아이고. 이제 설사나 과민성 대장염 이거 잘고 사는데 작년이었나 배가 너무 아파서 진짜 못 걷겠는 거예요. 근데 약간 택시비 생각에 일단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입원을 하면 그걸 다 못 하잖아요. 건강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도대체? 취업이 진짜 중요하죠. 취업이. 취업. 이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취업 못 할 것 같고 일 중독. 집에 누워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나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안 하고 있지? 이 걱정이 더 밀려와서 쉬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이 언니처럼 정말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취업에 지금 많이 불안해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된다. 손 번쩍 들어보세요. 걱정되지. 동생 마이크 좀 잡아보세요. 아니 이게 걱정이 될 정도로 몸이 많이 아파요? 안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잔병 치레도 많았고 중병 치레도 엄청 많았어요. 13살 때 위궤양 걸려가지고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고 와. 3년 전에 갑자기 갑상선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이고. 갑상선 항진증 걸리면 몸이 피곤해져요. 네, 되게 피곤해요. 네, 보셨다시피 살인적인 스케줄까지 견디고 있으니까 손을 떤다던가 호흡이 가쁘다던가 심장이 그 아파서 막, 정도예요? 예, 길바닥에 갑자기 주저앉아요. 어머머.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아 힘들다 막 이러고 약간 좀 그래서 3년째 약 먹고 있는데 점점 좋아졌다가 개강하면서 또 너무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다시 안 좋아졌거든요. 갑자기 생리 3주 동안 하고 생리 3주 동안 하고 예?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리를 얼마? 3주 동안 했어요. 와우. 이게 아이고. 갑상선 원래 그러면 쉬어야 선생님께서 되잖아요. 그런 병이 있으면.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임신하게 되면 유산하거나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치료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안 했어요? 너무 바쁘고 그리고 방사능 치료도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도 아직 못 모았고 아니 근데 치료는 해야지. 아니 근데 치료는 해야지.
지금은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예요, 치료. 치료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돈 모아갖고 뭐 하고 싶은데요? 그 다 열심히 모아가지고 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취방 문을 딱 열면은 아무도 없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장만해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이가 막 여든이신데 아직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도 그만하고 모시고 와가지고 다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서 장만하고 서울에다가 직장만 할 생각으로 열심히 사는 거라고요? 네, 서울에다가 직장만 해야 되니까. 아, 여동생. 예, 언니가 가장 안쓰러울 때가 언제예요? 언니가 갑자기 일 끝나고 왔는데 막 속이 되게 안 좋대요. 근데 토하다가 기도가 막혔나 봐요. 아이고. 숨이 못 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막 울면서 119 전화하려고 했는데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그것도 다 돈이라고 하지 말라고. 또 한 번은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진 거예요. 이렇게 뒤통수가 깨져가지고 뇌진탕이 왔나 봐요. 뇌진탕이 왔나 봐요. 아이고. 근데 그때 제 가연이가 다행히 같이 있었는데 그때도 언니가 병원 그거 다 부르지 말라고 또 그것도 돈이라고 그랬어요. 아파서 못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아 괜찮아 택시 탈 수 있을 것 같아 가연아 잠깐만 계속 일했었어요. 추운 빙판에 누워서 20분 계속? 아니 병원 가야 되는데 돈이라고 자꾸만 안 가면 어떻게 그 큰일 나. 근데 이제 딱 넘어지는 순간 머리로 그 CCTV가 2, 30이 딱 들자 이렇게 응급실. 생각이 딱 스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2, 30을 어디서 마련해야 되지? 이 생각에 일단 누워서 쉬면은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잠깐 기다려보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어나 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죠. 몸이. 진짜 막 뒤통수를 누가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불러달라고 했죠. 그래서 CCTV값 30만 원 내고 찍었어요? 네, 근데 그거 학교에서 보험 처리해줬어요. 학교에서 이 친구 좀 보험 처리가 됐어요. 이렇게 돈 다 열심히 모아서 집 장만했는데 막상 주인공이 아프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게요. 엄마가 많이 슬퍼하겠죠. 그럼요. 언니가 모든 집안의 책임을 다 지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솔직히 쌍둥이 원래 다 야 너 뭐 누구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언니랑 하는 것도 언니가 책임감을 갖고 항상 커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언니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언니밖에 안 돼. 억슨 나온다. 되게 아이러니하다. 저는 제가 쉬는 게 먼저고 추구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언니가 그런 거 걱정돼서 잔소리 엄청 많이 해요. 진짜 장난 없어요. 아니 엄마한테도 잔소리해요? 엄마한테도 잔소리 하죠. 언니가 엄마한테 1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외투가 없으니까 10만 원짜리 외투를 샀어요. 근데 언니 10만 원짜리를 아니 엄마는 그거를 내가 10만 원 빌려줬는데 그걸 사면 어떻게 안 돼?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노발대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걸 듣고 기분도 나쁘고 서운하기도 하고 이제 아니에요. 얘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아, 거예요. 예, 이게 예. 그때 엄마가 자동차세를 못 냈다고 10만 원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정확히 현금으로. 근데 그날 20만 원짜리였어요. 1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짜리 패딩을 이제 신용카드로 긁으신 거죠. 근데 물론 이해는 했는데 제가 그해 겨울에 검정색 롱패딩이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건 안 사주고 검정색 엄마 20만 원짜리 롱패딩 사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같은 동료들은 패딩 많든가요? 하나씩은 다 있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검정색 롱패딩 없는 사람. 아 진짜 검정색 롱패딩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있죠. 다 있어. 범인은 다 있죠. 거의 다네. 꽤 많이 있긴 하긴 근데 아니 진짜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이 내려오는데 작년 겨울에 다 검정색인데 그러니까. 무슨 김밥들이 다 몰려오는 거 진짜 김밥들이 막 몰려오는 거. 아니, 괜찮으면은 이제 겨울이 지나긴 했지만은 주소 알려주면 오빠가 드라이클리닝해서 검정 패딩이랑 롱패딩 흰색 보내줄 수 있을까? 아니 정말 제가 좋아하는 되게 아이디어 타입이에요. 되게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여서 우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 맞아.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빠 그거는 진짜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부탁할 테니까 진짜 좀 병원이랑 건강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 그래 산이 너 똑바로 살아. 그래 산이 너 똑바로 살아. 그런 거 아니야. 자신만을 위해서 하루는 이런다면 뭘 해보고 싶어요? 1년 원래는 휴학하고 몽골이나 이집트나 근데 여행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제 가족들 생각해서 좀 약간 다 잡는 중이고 한 3개월 정도 휴학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라북도 익산이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약간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좋네, 그렇게 해요. 아니 그 정도면 좀 일을 몇 개 내려놓고 싶진 않아요?
제가 미래를 봤을 때 어떤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행복할까 이걸 지금 찾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기가 힘들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네, 욕심이 많아서 또. 본인 인생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아플 때는 그래도 타협을 해야 돼요. 그것만이라도 고쳐요. 아픈데 병원 안 가도 되고 의지로 이러진 마요. 그럼 뇌진탕으로 이상한 쓰러졌는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택시를 탈까 앰뷸런스를 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지는 마요. 언니가 언니 나이답게 23살처럼 알바도 좀 줄이고 언니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줄이자, 약속하자. 줄이자. 승아 씨부터 갈게요. 고민이도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에 빈틈이 없어서 할 말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주변에 정말 가족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짝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오늘 이걸 보고 나서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건강도 지키면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심하게 좀 장기간 밀어붙인 적이 있었어요. 푸시를 하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제가 부엌에서 저도 모르게 쓰러졌는데 머리를 되게 심하게 바닥에 부딪혀서 자칫 잘못했으면 그럴 뻔했네. 네, 진짜 건강을 잃으면 지금 쌓고 있는 탑이 사실은 아무 의미조차 없을 잃는 수 거죠. 네, 있으니까요. 신경 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청춘이니까 더 소중한 기억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완전한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네, 고민이었겠다. 뭐 해줄 수는 없고. 라고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5, 4, 3, 2, 1.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 가족들한테 해줄 말 해줘요. 건강 챙기려고 노력은 해보겠지만 지금 당장 뭘 놔야 될지 모르겠어서 진짜 다 진짜 긍정적. 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과연 몇 번 나오는지 보여주세요. 132표가 현재 1입니다. 청춘 원래 이런 건가요? 180을 넘어갔나요? 137이면 120. 잘 신경 시켜서 조정해. 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그리고 아까 너무 투표 소리가 이렇게 막 몰아치는 걸 보니까 조금 되게 열심히 해오셨는데 고민이라고 이렇게 막 몰아붙인 것 같기도 해서 참 애썼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입생이 보내준 사연인데요. 대학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확 때려쳐야 되는지 고민이라고. 꿈 깰까요? 라는 제목인데요.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 18학번 김혜송입니다. 194cm의 훤칠한 키로 당당하게 모델 연기 전공에 합격했지만 자, 혜송이 한번 해보자. 시선 고정하고 똑바로 걷고 자, 다시 수업만 했다 하면 저 때문에 흐름이 뚝뚝 끊겨요. 사실 전 여태 공부밖에 모르던 과학고 출신인데요. 늘 수학, 과학만 끼고 살던 제게 이것은 완전 딴 세상 같아요. 다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쁘기까지 한데 심지어 완전 잘 놀거든요. 저도 다른 동기들처럼 쿨해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재미없어. 너 진짜 재미없어. 너 완전 공돌이 같아, 공돌이. 저도 나름 과학고에서 인기도 많고 재미있는 친구였는데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선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해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과학고면은 극과 극이에요? 제 주변 모델 친구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럼 이 친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이런 케이스 처음 봐가지고. 너도 못했죠? 당연하죠. 저는 이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네. 봄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봄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키가 크다. 키가 크네. 어이구야. 와, 194. 현민이가 189. 189요. 여기 앉으세요. 저 친구 더 커 보이는데요? 크니까요. 잘 보네요. 그러니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경대학교 모델 연기 전공 신입생으로 입학한 김혜송입니다. 예. 근데 과학골들을 했는데 왜 모델학과를 전공하게 됐는지. 사실 과학고를 들어가게 된 거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수학, 과학 쪽을 잘해서 그렇겠죠. 들어가게 돼서 당연한 거를 그래서 체육을 잘하는데 과학고를 가진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되게 신기한 게 어떤 모델의 느낌도 있고 과학고의 느낌도 맞아. 그지. 말할 때 보면은 약간 과학자 같은 느낌도 있고. 왜 그래서요? 내가 이 수학이나 과학 쪽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맞는지 그게 걱정이 돼서 잘하긴 하는데. 막 잘하진 않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컸어요, 키가?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미 키가 한 180cm. 180cm. 초육 때 180? 우와. 야. 그럼 그냥 뭐 키 때문에 모델이 되고 싶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어렸을 때 그냥 막연히 그 앞에 나가서 얘기하고 사람들 같이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원하는 학과 갔으면 지금 처음부터 뭐 다 잘 되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면 잘 되지 않겠어요? 그렇긴 한데 처음 학교 딱 들어갔을 때 딱 받은 이미지가 좀 과장일 수 있는데 그 해리포터에서 처음에 호그와트 들어가잖아요. 예. 딱 그런 느낌? 긴장되고 설레인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근데 당연히 긴장되고 설레지. 처음에 앞으로 잘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제 다른 동기들은 심지어는 이미 지금 모델 소속사에 있다든지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사실 제일 힘든 게 뭐 동기들이나 같이 이렇게 수업을 받거나 아니면 뭘 트레이닝을 할 때 나 때문에 자꾸만 흐름이 끊기거나 이러면 그게 좀 아까 사연에도 있었어요. 그쵸? 맞아요. 이러면 그게 좀 아까 사연에도 있었어요. 그쵸? 맞아요. 이러면 그게 좀 아까 사연에도 있었어요. 그쵸? 맞아요. 혹시 랩할 생각은 없어요? 시민어머니 세븐. 예를 들면 어떤 것 때문에 약간 동기들한테 피해를 준 적이 가령 있었던 거예요? 옆 사람에 비해 엄청 빨리 간다든지 천천히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못하는군요. 근데 긴장해서 그런 건데. 아니 그럼 앞으로 배워나가면 되잖아요. 이게 뭐 고민이야, 이게. 근데 이게 수업만 그런 거면은 저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들어보셔야 돼요. 진짜 들어보셔야 돼요. 그 친구들이 계속 듣고 있어요. 들어볼게요. 제가 아주 단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들이 말입니다. 서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델 쪽 관련해서 완전 딴 세상 얘기거든요. 가령 한 친구가 수업에 못 왔어요. 그럼 다른 친구, 야, 얘 그거 알아? 얘 이번에 패션위크 오디션 가느라 수업 안 왔대. 그럼 다른 친구, 야, 진짜? 야, 나도 이거 광고 배우 수업 들어온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막 사실은 끼도 많고 잘 놀고 그러지 않아요? 당연하죠. 저번에 동기들끼리 홍대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노래 틀자마자 동기들이 음악 비트에 맞춰서 그 춤추는 분들이랑 같이 배틀이 붙었어요? 거의 댄스 배틀. 아니 주인공 놀랬겠네. 저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물론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는 건가요? 근데 저는 기껏해야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코인 노래방 가는 게 전부인데 그런 거 귀여워. 클럽에 왜 못 가요? 근데 클럽에 가면 되잖아 같이. 클럽 가면 이쁘다. 속 터져 옆에서 듣는데. 저는 사실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잘 못 마시고 근데 약간 클럽은 그런 이미지가 클럽이 왜? 클럽이요? 클럽이에요? 아니 왜? 제가 볼 땐 코인 노래방이 더 나빠요. 저기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있구나. 써? 저 묘한 웃음은 모르는 저 묘한 웃음은 모르는 이건 뭐야? 여기 왔나 본데? 없습니다. 없어요. 좋아하는 친구는 있어요? 뭐야 이 표정.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 명이 얘기했어요. 맞아 이거 얘기해야 되나 누가 봐도 있는 표정. 잠시만 이제 물 한 봉만 마셔. 잠시만 이제 물 한 봉만 마셔. 물 있죠, 진짜. 죄송해요. 아니 왜 아까 갑자기 지금 떨리는 거야? 아까 누구 사귀냐는 거에 당황했어. 왜 당황했어요? 사실 ING야? 하는 학생이 있구나. 하는 학생이 아니라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연예인이 여기 계셔서
좋아하는 지금 연예인이 있었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서 떨려서. 아니 난 과학고에 들어고 얘기 못하겠다 진짜. 이게 맞는 얘기야? 아니 주변 친구들이 어떤데요? 모델이죠. 다 키 크고 예쁘고 잘생기고. 본인도 모델이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주눅 들어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뭐. 근데 전 나름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주위 애들한테 되게 재밌고 좀 되게 나댄다? 그런 이미지거든요. 과학고에서? 개그맨 같고. 과학고에서 넌 과학고에서 개그맨이었어? 과학고 개그맨이 일반고 개그맨한테 안 돼. 과학고에서 개그맨이면 주로 어떤 소재로 웃겼어 애들을? 과학 소재로. 과학 소재로 웃겨? 친구들이 공감을 못하나 봐요. 과학 소재로 웃겨? 뭐 예를 들어 있어요? 동기들도 본인을 불편해해요? 네, 특히 여성 학우들 분께서. 여성 학우분? 여자 동기자는 여성 학우분이. 너 민중운동하니? 호칭이 혜송씨. 그게 뭐야? 이름이 혜송이잖아. 이름 혜송인데 왜 시야? 오빠를 붙인다던가 씨, 그런 게 씨. 아니고 혜송씨? 씨를 붙이려다가 그래서 살짝 혜송씨. 혜송이 씨. 혜성씨. 혜송씨. 왜 그 여자분 혀가 좀 짧은 거 혜성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수도 있어. 너 누가 혜성씨? 혜성씨. 아니 지금 모델학과 학생들이 어떤지 궁금해요. 어디 계세요? 얼마나 멋지길래. 어디 계십니까? 모델학 한번 일어나 봐요. 한 번씩 파도 타기로 이렇게 앉았다 그래 일어났다. 앉아서 일어나. 시작. 자 이쪽부터 이쪽. 빨리 가. 한번 해봐요. 너 앞으로 딱 걸어 나와. 혜송씨. 혜송씨. 혜성씨. 앉으세요, 혜송씨. 앉으세요, 혜송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왜 혜송씨라고 부르신 분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사실 다 오빠라고 불러요. 근데 혜송 씨는 조금 오빠라고 하기에 조금 불편한 감이 있기도 하고. 왜요? 너무 그 딱딱한 이미지와 그런 것들에 강해가지고 혜송 씨라고 애칭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불러봐요. 혜송 씨. 아니 이런 혜송씨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영화과 촬영, 이제 프로필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필에 이제 본인 취미랑 특기를 적는 난이 있었는데, 전 드라마 보기고 이제 수민이 같은 경우는 독서를 적었거든요. 근데 혜송이 걸 봤는데 유기화학 정수. 유기화학 정수. 진짜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지 지금. 네, 기억도 안 나는데 유기화학 정수로 막 이런 걸 적어놓은 거예요. 아, 근데 취미 특기란에 유기화학과 정수를 썼어요? 아, 네. 이것도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아, 이거는 반은 웃기려고 한 거고. 진짜로 좋아하는 과목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과목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 2개. 그럼 혹시 그 유기화학 정수ром프 쓸 때 혼자 쓰면서 막 웃으면서 썼어요? 그랬겠다. 조금 웃으면서 썼죠? 웃기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많이 웃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 없구나. 그래서 장난치기도 조금 그런 게, 한때는 저희가 같이 짜장면을 시키는데 혜송 씨가 곱빼기를 먹겠대요. 근데 제가 전화 주문을 하다가 깜빡하고 곱빼기를 말을 못해서 그냥 짜장면 일반으로 주문을 보통으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이거 주문 깜빡하고 못했으니까 짜장면 덜 먹는 친구한테 가서 그 조금 얻어 먹어라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혜송 씨가 진짜 세상 정색을 하면서 이건 좀 아니지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니지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캐릭터 있네. 너무 당황해가지고 다시 중국집에 전화해서 곱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잘 먹었어요. 진짜로 짜장면 곱빼기를 안 시켰다고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이건 아니지. 짜장면 곱빼기 때문에 시키지. 이러고 나갔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문을 박차고 나왔대요. 정색했다며. 정색의 의미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약간 장난식으로 한지. 그때 어떻게 했는데요? 한번 해줘봐요 우리가. 야, 짜장면 미안해. 내가 곱빼기를 못 시켰어. 장난해? 장난해? 야, 이건 그게 무슨 가면서잖아. 장난이야.
아니 장난에 그래놓고 그냥 웃었어 모르는데 그리고 나가버렸다며. 그리고 나가서 혼자 막 웃으면 혼자 막. 이게 뭐야? 막 혼자 막 뒤집어졌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그런 류의 개그 코드가 있잖아요. 그런 류의 개그 코드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개그맨 생활 꽤 오래 했는데 그런 개그. 본인이 원래 성격은 어떤데? 저는 되게 재밌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아 제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재밌다고 좀. 그거는 남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아니 과학과라는 걸 너무 동기들한테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요. 전 사실 맨 처음에 편견 생길까봐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었거든요. 과학과 출신이라는 생각을 걸. 진짜 많이 근데 하셨구나. 근데 그러면 이런 모습을 좀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건 있어요? 네. 다 이렇게 장기자 비슷한 그런 걸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싸이의 연예인을 불렀는데 근데 그때 친구들 반응이 되게 약간 다시 봤다? 와 다시 보이는데 되게 쩐다 막 쩐다 쩐다 막 쩐다 쩐다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직접? 와, 쩐다! 이걸 들었어요? 아니요 못 들었어요. 자기가 느낀 거지. 애들 눈빛을 보니까 애들이 다 쩔어 있었군요. 그죠? 애들이. 아 이거 한번 보죠 여기서. 일어나서. 예. 자, 와, 혜송 씨다! 혜송 씨! 나의 그대가 원한다면 어디든 무대야 유머러스한 남자가 요즘의 추세야 남자다 남자는 남자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해 오늘부로 너의 연예인이 되기 위해 데뷔 무대 코믹 나로 XL 마음에 드는 걸 찍으시죠 지금부터 슛 들어갑니다 엔딩 키스 다 참고하시죠 그대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어깨가 저요 그대 연예인이 되어 너를 슬프게 항상 누구야 마지막 셔 분위기 한곡 떼고 무드 잡을 때만 라드 한곡 뽑고 리듬하고 불 하늘 높이 나고 불때 락앤롤 락앤롤 아니 그때도 이렇게 했으니까 대박. 이거보다 훨씬 잘했대는데 이거보다 훨씬 잘했었어요? 지금이 잘했어요? 그때가 잘했어요? 어때요? 다시 봤어요? 와, 저는 이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자신감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좋아하는 연예인 앞에서 연예인이 되어준다 그래요. 네. 워킹이나 뭐 모델하고 이런 거 노력하면은 될 거 아니에요. 동기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저희는 무대 위에서의 모습이 중요하다 보니까 좀 거울 보고 표정을 연습한다든지 몸매 관리를 한다든지 약간 이런 거 위주로 하면 혜송이는 이론 수업 같은 거 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교수님하고 눈싸움하면서 막 수업 열심히 듣고 이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희송 씨를 보면은 약간 아재스럽다가 생각이 나는데 통 큰 바지 배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항상 저 동글뱅이 안경에다가 저희 아빠가 살짝 생각나서 아니 오늘 의상은요? 저거 굉장히 꾸몄다고 들었는데 어제 밤에 5만 원 주고 샀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옷을 누구한테 조언 받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 저는 중학교 때 친구한테 조언 받거든요. 그 친구 뭐 하는 친구? 아니, 중학교 때 친구예요. 중학교 때. 그 친구 뭐 하는 그 친구 지금 패션 디자이너 전공이거든요. 오늘 그 중학교 동창 친구들도 왔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안녕. 중학교 때는 어땠어요? 그때 되게 재밌었다 그러는데 본인은? 아까부터 계속 다들 바뀌었지만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야. 예를 들어서 제가 혜송이한테 제 장점을 물어봤는데
혜송이가 너는 되게 6펜스짜리 동전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6펜스? 네. 어렵다. 이게 무슨 의미야? 근데 이거는 달과 6펜스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건데 맞아. 이걸 모르면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까 그 짜장면 곱빼기를 시켰을 때 이건 아니지라고 박차고 나갔던 어떤 개그입니까? 그건 진짜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건 진짜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거 짝이야? 옆에 친구는 어때요? 중학교 친구.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아 저는 고등학교 동생이거든요. 고등학교? 과학고. 네, 어? 과학고. 그럼 보기 어때요? 저는 혜성이하고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었거든요. 예. 룸메이트였는데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괜찮은데? 학교에선 못 떴구나. 학교에선 못 뜨네. 진짜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 있어요 혹시? 혜성이가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슈퍼모델 될 거라고, 미리 사인방 받아놓으라고, 유명해지면 안 해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동기들이 다 너무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자기 좀 못생겨 보인다 하면서 과의 애들이 다 보면은 키가 엄청 크고 되게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키는 지가 제일 커요. 모델 중에서도 174면 엄청 큰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친구가 혼나고 거기서 자격지심을 느낄 필요는 없는데 되게 옷 입는 거에 대해 고민이 많거든요. 저번에도 동기들이랑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입고 가지 하는데 제가 그냥 기본템이나 입고 가라 했는데 한참 있다가 청바지에다가 핑크색 티에다가 베이지색 자켓을 입고 가겠대요. 장난인 줄 알고 그거 진짜 멋있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준 거야? 같이 좀 맞받아 친 거는 장난인 줄 알고 당연히. 근데 친구한테 옷 골라달라고 골라달라고 물어본 사진들이 있대요. 몇 장 가져왔더니 볼게요. 보여주세요. 이게 뭐야? 추울까봐 이런 목도리도 있지. 외할머니 것을 급히 가져온 거야. 목도리야? 어떻게 생각? 누웠는데도 길어. 길어. 친구 너무 착하다. 또 있어요? 분홍색 잘 받는다 했는데. 여자들이 분홍색 잘 받는다 했는데. 아니 궁금했던 게 이제 모델 한다고 하셨을 때 그러니까 오랫동안 과학고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모델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을지가 좀 궁금해요. 굉장히 반대했을 수도 있고. 충격이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을 좀 만나볼게요. 아 부모님도 계세요?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니, 아버님, 뭐, 어머님 뭐, 처음에 모델과를 가겠다. 과학고 나왔는데, 이랬더니 좀 당황하셨겠어요? 상당히 놀랬죠. 예. 사실 그 준비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혜성이가요. 혜성이는 그 중학교 3년 내내 화학자가 꿈이었고 그 꿈을 위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 학원까지 제가 새벽 2시까지 피가지고 3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아버님 고생하셨네. 3년. 그래서 겨우 어렵게 영재고를 입학을 했는데 영재고 입학하고 나서 한두 달 뒤에 그만두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네. 대립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언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님은요? 혜송이가 합격했다고 했을 때요. 예. 전산 오류인 줄 알았어요. 아드님이 약간 행노잼인데. 아버님도 재밌으셨어요? 연애하실 때 어떠셨어요? 어머니 보시기에. 재밌고 되게 멋있었어요. 재밌고 되게 멋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하신 거예요. 옆에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모델 연기 전공 김태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보기에 네. 우리 혜송 씨는 어떤 학생인가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모델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네, 또 관심도 굉장히 많은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저는 사실 기대하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진짜로? 네. 한현미 씨는 어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막 그렇게 잘 되고 그러진 않았죠. 막 이제 저도 아무것도 몰랐고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사기도 당했었죠. 남들과 다르다 보니까 되게 기회조차 되게 잡기도 힘들었어요. 직접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럼 워킹 한번 보여줄 수 오, 그래.
직접 보고 원포인트, 이걸 한번 보여달래요. 보고 얘기해요. 현민 씨도 좀 일어나 있어줘요. 혹시 왜 그러냐면 쑥스럽거든. 엄마 그게 자, 음악 주세요. 길어진다. 음악 주세요. 일단 최대한 멋있게. 여기. 음악 주세요. 일단 최대한 멋있게. 여기. 귀여워. 진짜 웃긴다. 걸음은 아니지. 저는 워킹은 전혀 모르지만 근데 어떻게 걷기 전에 너무 귀여운 거야. 이거 여기야. 여기. 배운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수업 한 번 들었습니다. 수업 한 번 들었대. 아, 그럼 새내기니까. 무궁무진하지. 프로 워킹 한번 볼까요? 아, 네, 음악. 18 현민. 와우. 와우. 와, 한 번 더 보면 짧아. 한 번만 더 해줘. 야, 뭔가 달라. 아니,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혜수 씨 앞에 있어서 뭐가 다른 표정을 못 것 같아요? 봤나? 본인이랑. 그냥 다 달라요. 잘 모르겠어요? 조언을 한마디 해준다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주인공한테. 너무 이렇게 모델스럽게 워킹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멋있다 생각하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연스러운 거. 그래. 그럼 나는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한 번만 더 해볼게. 나는 멋있다로. 나는 멋있다로. 그래, 이 안경부터 바꾸자. 응? 이게 과학고지. 응. 자, 이걸로 가자. 자연스럽게. 편안해. 나는 멋있다. 아주 편안하게 걸어. 그래. 걸어봐요. 그냥 동네 길 걷듯이. 네가 최고야. 자, 음악 주세요. 그래, 잠깐만. 그래. 현민아, 어떻게 해보자. 어떻게 한번 해보자. 머리도 좀 하고. 됐어. 현민아. 자, 음악 주세요. 그리고 삐딱하게. 삐딱하게. 아니 부모님 어때? 멋있죠? 너무 멋있습니다. 네, 멋있어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민을 털어놨잖아요. 조언도 얻고 어때요? 여태껏 제 문제의 원인을 외적인 부분에서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사실 문제는 저한테 있었다는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알고 자기 자신에게 있고요. 그리고 모델 워킹하는 거 앞으로 배우면 얼마든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웃기기 힘들 거예요. 동기들이 좀 응원 한마디씩 한마디 해줄래요? 보통 옷장 비어 있으면 기본템부터 맞추는 거고 이제는 나한테 좀 의지를 덜 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믿고 있어. 알겠습니다. 주인공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모델이니까 자신감 가지고 함께 잘 지내면 좋겠다. 알겠다. 자, 소리부터 고민인가 아닌가요? 고민이다. 고민이다. 네. 근데 저는 이 고민은 정말 사람이 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자신을 누군가하고 비교하면서 계속 나는 뭐가 이렇게 부족할까 항상 아쉬울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예, 우리 주인공 너무 한이 시들어지게 본다고. 예. 확 떨어지게 보고 정화도 떨어지게 보고 그리고 지금 토니가 얘기할 때는 토니 안 보다가 한이가 얘기하니까 딱 맞아. 저도 이건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거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정말 이렇게 봤을 때 나중에 언젠가는 쇼장에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있겠다. 네,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은 게 과감하게 도전을 하셨고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용기도 갖고 계시고 아까도 연예인 같은 춤도 이렇게 추시고 그렇지. 되게 앞으로 잘 해내실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시기의 고민이에요. 그죠? 청춘의 고민. 네,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걱정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죠? 한 말씀 해주실까요? 혜송아, 나는 네가 항상 자랑스럽고 먼 훗날 이 프로 패널로 나와서 내 첫 출연은 대한민국 토크쇼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 볼게. 자, 오늘 우승된 서경대 총장 장학금이 200만 원이 추가로 고민은 상금 외에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자, 동창들이 몇 표를 줬을까요? 자, 과연 총장 장학금은 누가 받게 될까요? 122, 103. 자, 이렇게 해서 여자분들은 복잡해요. 이번 주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이번 주 우승의 고민의원 상금과 서경대 총장 장학금 200만 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좀 도수가 낮은 그런 안경을 한번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 지금 1학년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점점 다 느끼고 배우게 돼. 잘 될 것 같은데. 그치, 잘 될 것 같지? Boomerang.